고려 태조 왕건이죠, 왕건? 음. 왕건이 결혼 몇 번 했다 그랬어요? 29번 했다 그랬죠? 첫 번째 부인이 신의 왕후 유씨예요. 이 유씨 집안은 지금의 경기도 개풍, 그러니까 정주 지역, 정주 지역 호족의 딸 유천궁, 정주 지역 호족 유천궁의 딸 유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집안은 왕건이 그 견원 공격해 들어갈 때 배만 들어준 집안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예성강 서쪽의 패서 지역의 대표적인 후족 중에 집안이랑 하나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리고 왕건이 결혼하고 나서 하룻밤 인연으로 끝이 나고 계속 전쟁터를 누비는 바람에 왕건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건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한동안 집에 못 돌아오다가 돌아와 봤더니 이 아내가 비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비구니는 뭐 하는 사람이죠? 여자 스님이죠. 자, 남편한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머리를 깎고 그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서둘러서 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다시 비구니가 된 아내 머리 기르게 하고 환속을 시켰어요. 예. 자, 하지만 끝내 이 신의하고 유씨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왕건이 나주 지역을 공략한 다음에 달현군의 딸 오씨랑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장화 왕후 오씨였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주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 돗자리 얘기했죠? 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고려의 두 번째 임금 세종 왕무예요, 왕무. 자,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은 신명왕후 유씨예요. 이 여자는 충주 출신이에요. 충주는 장수왕이 중원고구려비 박았던 그 곳이기도 하거든요. 한강 상류 지역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삼국 통일에 있어서. 자, 요 지역 호족이었던 유궁달의 딸 유씨가 왕건에게 시집을 가는데 이 유씨가 아이를 여러 명 낳아요. 아들 다섯, 딸을 둘 낳거든요. 근데 처음 낳은 아들은 금방 죽고, 자,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이름이 왕요였어요, 왕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왕소였단 말이에요. 자, 세종 때 그 왕규의 난이 있었다 그랬죠? 그 왕규의 난을 이 왕요, 왕소 형제가 왕식념이라는 서경 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압을 했다 그랬죠? 세종이 그리고 병약해서 금방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종이 아들 흥화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화군한테 왕자리를 못 주고 자기 배다른 동생이었던 왕유한테 왕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록이 별로 많이 안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충주, 자기 엄마 쪽 집안이랑 서경 세력, 왕식념의 세력의 얻은 이 왕유 왕소 세력이 세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게 더 합리적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왕요가 3대 임금 정종이에요. 자, 정종은 서경 지역에다 궁궐을 짓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가지고 거란을 막 정벌하려고 고려 전역에서 30만 군대를 모으기도 하거든요. 근데 서경에다가 없던 궁궐 짓고 막 30만 군대 모으고 하니까 호족들이랑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싫었겠죠? 그리고 서경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누구 도움을 받았으니까? 왕식념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서경 지역을 너무 강화하려다가 왕식념이 먼저 죽고
정종도 여진 사신들이 왔을 때 벼락 치는 거 보고 놀랐다 그랬죠? 그 다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종도 어린 아들 경춘원군이 있었는데 경춘원군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못 되고 누가 왕이 됐을까요? 왕소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광종이에요. 자, 왕건의 네 번째 부인 신정왕후 황보씨예요. 황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 황주 출신이었어요. 너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을 덮고 있는 행정구역이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38선 넘어가면 북한에도 경기도 지역이 얼마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무슨 도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경기도 위에? 북한에? 황해도라고 들어봤어요? 그 황해도가 황주랑 해주가 그 황해도 안에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황해도예요. 황해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주 지역 호족 황보 씨의 딸 신정왕후 황보 씨. 이 황보 씨는 왕건과의 사이에서 또 뭐 아들이랑 딸을 여럿 낳았는데 중요한 아들이랑 딸만 쓸게요. 먼저 이 사람이 오빠인데 좀 아래 쓸게요. 그 오빠 이름이 맏아들 이름이 왕욱이었어요. 뭐라고요? 왕욱. 그리고 여동생이 역시 여동생도 왕씨여야겠죠. 왕건의 딸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고려시대에 이 왕족 여자들은 왕씨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자기 할머니 성이나 엄마 성 쪽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략이 어느 그건 뭐지? 불교를 가르치는 근데 만약에 유교 윤리대로라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태어나면 누구 걸 따라가야 돼요? 아빠 성을 따라가야 되죠. 아직 유교 윤리가 보편화 안 된 것도 좀 있었는데 잘 봐요. 만약에 딸이 왕씨가 돼버리면 자, 이 황보씨 집안의 황보씨 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딸한테만큼은 할머니 쪽 그 성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황보씨였는데 이 여자가 왕후가 돼요. 대목 왕후 황보씨. 자, 왕건의 딸인데 왕건의 딸인데 왕후가 됐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왕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죠? 자기 배다른 오빠였던 광종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왕주. 이 왕주가 나중에 광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경종이에요. 고려시대에 그 왕실의 여인들, 왕건의 피를 물려받은 여인들 54건이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54건 중에서 47건이 다 왕족 내에서 근친혼을 해요. 근친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안에서 결혼을 한다. 자, 고려시대 왕실의 여자들은 외부로 시집을 잘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내고, 다 이 왕씨들이랑 결혼을 시킨다고. 그 왜 그랬을까요? 순수한 피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 자기네 그 왕실의 전통, 순수한 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그 왕실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외부로 시집을 안 보냈어요. 고려 전기에는 100%였어요, 100%. 딸이 태어나면 다 왕시성을 가진 오빠들한테나 시집을 보냈다고. 그리고 고려 후기나 돼야지 왕시성을 가진 여자들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무과국 황보 씨와
광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경종이었다. 자, 그리고 왕건이 어, 다섯 번째 부인이 신성왕후 김씨예요. 자, 이 김씨 어디 김씨일까요? 김의 김? 어느 김이 더 중요해요? 고려 처음 건국됐을 무렵에 안동 김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김씨가 있잖아요. 어? 경주 김씨죠. 경주임씨가 중요해. 왜 중요할까요? 경주가 어디예요? 중요하죠. 신라 수도잖아요. 그죠? 경순왕 김부 기억나죠? 경순왕 김부의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이죠? 큰아버지가 김억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김억렴의 딸 김씨랑 결혼하는데 이 김씨는 신라의 김씨라고 경주 김씨란 말이에요. 이 여인과 왕건이 결혼을 해요. 자, 이 여인과 왕건의 결합은 의미하는 게 크죠? 고려가 신라 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죠? 이 사이에서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왕욱이었어요. 그런데 한자가 달라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자, 신의 왕후 유씨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못 낳았다고 했어요? 첫 부인이. 못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주 가문에서 부인을 하나 더 맞아요. 이 정주가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덕왕후 유씨. 다시 어디 출신이라고요? 정주 출신이라고 그랬죠? 네. 이 정덕왕후 유씨도 여러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딸 하나가 좀 중요하죠. 선의왕후 유씨예요. 왕건 딸인데 왜 유씨죠? 아까 얘기했죠? 할머니나 엄마 쪽 성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엄마 성을 따라가서 유씨 성이 된 거예요. 이 선의왕후 유씨랑 신정왕후 황보씨, 그러니까 황주 가문이랑 정주 가문이 결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자, 큰아들이 성종이 돼요. 성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자기 죽은 아버지 왕욱은 살아생전에 왕이 아니었죠. 하지만 왕으로 높여야겠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왕으로 높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추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 아버지 왕국을 추존해서 대종으로 올려요. 넘버링 할게요. 태조가 1번이죠? 태종이 2번이죠? 정종이 3번이죠? 광종이 4번. 태희정광, 경종이 5번. 그런 다음에 대종은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살아있을 때는? 못 됐어요. 그래서 성종이 6번. 하지만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왕국을 뭘로 올렸다고요? 대종으로 추존했다. 네. 그리고 성종의 여동생 성이 뭐였을까요? 유씨성을 안 따라가고 할머니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황보씨였어요. 여동생 두 번째 여동생도 황보씨였단 말이에요. 자, 성종의 두 여동생 있죠? 이 두 여동생이 경종한테 시집을 가요. 진짜 고려시대 때는 둘 다 시집 가요. 네, 자매가. 자, 그렇게 해서 경종과 이 두 황보씨가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했으니까 이 황보 씨는 다 뭐가 될까요? 왕후가 됐겠죠? 그래서 헌애왕후 황보 씨. 글씨 좀 적나? 헌애왕후 황보 씨. 헌정왕후 황보 씨.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누구한테 시집 갔다고요? 경종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근친혼을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요.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저분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시대 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종과 헌혜왕후 항보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계령군 왕송인데 성종이 자기 부인이었던 문덕왕후 유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종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경종과 헌혜왕후 항보씨 사이에서 나온 이 계령군이 성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7대 임금 목종이에요. 하죠. 네, 고려 초기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네. 자, 근데 이 경종, 이제 성종 때 그 헌혜왕후 항부씨와 경종 사이에서 계령군이 태어났는데, 어, 이 계령군은 태어나자마자 성종이 궁궐에서 기르고, 이 헌혜왕후 항부씨, 성종의 여동생이면서 국종의 엄마죠. 이 헌혜왕후 항부씨를 그 계령군이랑 떨어뜨려 놔요. 자기 아들인데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 저, 왕실에서 좀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자기 낳은 아들인데도 가까이서 얘를 케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보세요. 경종이 헌혜왕후 항보씨 사이에서 이 목종을 낳고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종이 뒤를 이었는데 헌혜왕후 항보씨는 20대 때 과부가 돼요.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죠.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좀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헌혜영 황보 씨가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요. 자, 그 남자친구가 김치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치양이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김행타라는 사람으로 후삼국 통일에 가담했던 공신이에요. 동주 지역의 호족이었거든요. 황해도 서흥 지역에. 자, 그런데 아무리 뭐 호족이고 공신이었다고 해도 이 로열 패밀리, 왕족에 비하면은 그 가문의 격이 떨어졌겠죠. 자, 그런데다가 봐봐. 자, 왕이랑 결혼했죠. 왕이랑 결혼했는데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조선시대 때는 대비라고 부르고, 대왕 대비, 대비 들어봤어요? 왕의 엄마를 대비라고 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대비라고 안 하고, 어, 왕이 죽으면은 그 왕비는 태후라고 높여 불렀단 말이에요. 자, 헌혜영 황보 씨는 남편 경종이 죽으면서 뭐가 됐다고요? 태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천추전이라는 건물에 살아가지고 이 헌혜영 황보 씨가 뭐라고 불리게 된다? 천추 태후라고 불리게 돼요. 근데 태후 혹은 조선시대 대비는 재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왜 안 될까요? 유교 사상에 의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재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특히 그 유교 사상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왕실이죠. 자, 죽은 왕에 대한 전 왕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사귀었다고요? 남자친구 사귀었다 그랬죠.
이 김치향이 자꾸 이 천추태후, 외로운 천추태후를 찾아와가지고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궁궐에는 사람이 많죠. 모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밀로 한다고 해도 비밀을 할 수가 없죠. 성종이 이거를 알고 불같이 화를 내요. 이 성종은 나라를 유교식으로 다스리려는 걸로 막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인데 자기 여동생이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향을 멀리 유배를 보내버려. 그리고 천추태후를 이 목종이랑 더 멀리 아직은 계령군이었죠. 계령군이랑 멀리 더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엄마 이 못된 거 배우지 말라고. 자, 근데 문제는 성종의 큰 여동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여동생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헌정왕후 황보씨도 경종의 부인이라 그랬죠. 근데 경종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경종이 죽었어요. 이 여자도 태후가 됐겠죠? 자, 근데 이 황보씨가 당시 궁궐 밖으로 나가 살았다 그래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나가 사는데 나가 살다가 그죠. 근데 누구 아이가 생겼냐면 자기 삼촌이랑 눈이 맞아요. 자, 봐봐요. 이 헌정왕후 황보씨의 삼촌뻘인 그 남자가 이 김씨의 아들이었던 왕욱이란 남자였죠. 이 남자랑 옆집에 살았는데 남녀끼리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굴 마주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삼촌이었던 왕욱과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욱과 헌정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또 태어나요. 자, 이 사람이 대량원군이에요. 성종이 이거 가지고 또 불벼락같이 화를 내요. 기껏 지금 여동생들이 내보내놨더니 이번에도 삼촌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해서는 이게 태우라 그랬죠. 그리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욱을 유배 보내버리고 여동생도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여동생은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요. 아파서 죽었어요. 네.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이 헌정왕후 황보씨가 이 왕욱과 연애를 하면서 꿈을 한번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 개경에 있는 그 개경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봤는데 은빛 오줌이 개경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 꿈을 꾼 다음에 왕욱과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성종이 때마침 그 임신한 헌정왕후 황보씨 주변 집을 지나는데 그 황보씨네 집안 사람이 그 집에 그 마룻바닥에 불을 질렀대요. 그럼 집에 불이 났겠죠. 그 불 난 것을 또 성종이 보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었던 왕욱이랑 자기 여동생 황보씨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성종이 그때. 자 뭐 그런 얘기가 또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김유신이 김춘추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여동생 김유신 여동생 문희랑 사랑을 나눴고 김춘추의 아기를 문희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문희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 가졌다고 김유신이 태워 죽이려고 그랬죠. 선덕여왕이 그거 보고 내려오죠. 자, 그 얘기랑 어때요, 지금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얘기 하나는 베낀 거죠. 네,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아이의 탄생을 조금 더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앞에 얘기가 꾸며내는 확률이 높을까요? 뒤에 얘기가 더 꾸며다 붙이는 확률이 높을까요? 자, 역사학자들은 뒤에 얘기가 앞에 있었던 얘기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식한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왕욱과 황보씨 사이에서 대량원군이 태어나는데 왕욱은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왕족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자 사수현 지금의 저 경남 사천 땅끝으로 유배를 가요. 자 그리고 대량원군이 태어났는데 성종이 얘는 안타깝잖아요. 아들도 없었겠다. 그래서 얘를 궁안에 데려다 키워요. 자 키우는데
이 궁 안에서 얘를 키우는 유모, 젖먹이 유모들이, 자, 얘가 불쌍하잖아요. 그 얘한테 한자를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쳤냐면, 자, 이거부터 가르쳤다 그래요. 압이 붙자죠. 그래서 자꾸 아빠, 아빠, 아빠 이 얘기를 하게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대량원군이 아무튼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운 말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저 땅끝에 유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량원군이 3번은 성종 앞에 불려가는데 또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성종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측은했겠죠. 애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아빠 하는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보내줘요. 그 먼 사천으로. 자,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대량원군이 5살이 될 때까지 아빠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왕후군 어린 자기 아들한테 이 얘기 저기 뭐 많이 해줬겠죠? 뭐 잘 못 알아듣더라도. 그러다가 5년 있다가 병으로 이 왕후이 죽는다고. 그래서 엄마는 아들 낳다 죽었고 아빠는 5년 있다 병으로 죽었죠. 고아가 됐죠. 자,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봐봐. 성종이 아들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이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성종 죽기 전에 자기 여동생의 그 경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계령군이 있었죠? 이 계령군에게 성종이 왕자리를 물려줘요. 이 사람이 7대 임금 누구다? 목종이에요, 목종. 자, 근데 목종은 18살에 왕이 됐는데, 목종이 왕이 되면서 자기 엄마였던, 친엄마였던 누구? 천추 태우죠. 이 천추 태우가 이제 그동안 오빠한테 눌려 있다가 이제 비로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자, 20살이, 자, 예나 지금이나 20살을 성인으로 보죠. 20살 이전에 왕이 되면 보통은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 왕 대신해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렴 청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아직 18살인데 이 천추태후가 묵종을 대신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보통은 근데 18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마. 18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보통은 직접 정치를 하게끔 맡긴단 말이에요. 이 태우들의 의사에 따라서. 근데 이 천추태우라는 여자는 권력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 그동안 오빠한테 억눌려가지고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막 했죠. 그런 게 이런저런 게 폭발해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직접 한단 말이에요. 18살짜리 아들 왕 냅두고. 제일 먼저 남자친구 김치향 유배가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 다음에 높은 관직이란 관직은 다 몰아줘요. 그리고 자, 이 김치향이랑 꽁냥꽁냥 계속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자,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된 거예요. 자, 목종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협적인 것도 위협적인 건데 첫 번째 감정. 슬프다. 슬프다를 넘어서지 않을까요? 자기 엄마인 태후는 원래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남자친구 만들었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 사이에서 자기 경쟁자가 될 법한 아들을 낳았잖아요.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김치향이라는 사람 피가 섞였기 때문에 눈에도 안 차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엄마가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거죠. 분노했겠죠. 근데도 엄마가 워낙 기가 세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종은 24살이 될 때까지 엄마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향이 높은 관직을 가지고 엄마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종은 정치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요. 그리고 왕이면은 왕비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해야 되겠죠.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목종이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록에 되면은 남색을 즐겼다 그래요. 남색이 뭘까요? 남자친구를 만든 거예요.
왕이 뭘 만들었다고요? 남자친구를 만든 거예요. 남자친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유충정, 유행간. 남자 아니에요. 유충정은 목종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유행가는 얼굴이 아주 곱상한 꽃미남이었다.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왕이.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끔찍한 일이죠? 천추태후가 이걸 또 알게 돼요. 이게 진짜 막장이잖아요. 자, 천추태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끌어내리고, 아들이 또 있죠.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을 왕위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마 천추태후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고려는 그 모계, 여자 계통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왕시성을 아마 가지게 했을 확률이 높아요. 어. 왜냐하면 여자 혈통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유교 문화가 막 본격적으로 정착된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자, 물론 정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이 아들을 왕으로 올려서 새로운 고려 왕조를 다시 탄생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종이 네, 폐위되기 전인데 하루는 이제 그 연말에 행사가 있었는데 목종이 머물고 있던 그 건물에 불이 크게 난 거예요. 자, 목종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화재였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요. 천추태후가 목종이 자고 있는데 일부러 불을 냈다. 자, 목종은 이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당시 고려는 자, 요 정도가 고려 땅이었는데 요 지역과 요 지역 그 개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개. 근데 개가 두 개죠. 여기를 양계라고 부르는데 양계 지역에서도 이쪽은 서북면, 이쪽은 동북면이죠. 이 서북면을 지키고 있던 서북면 도순검사. 여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서북면 도순검사는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한테 목종이 연락을 해요.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와라? 개경으로 와서 지금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제거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강조가 이 편지를 보고 자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와요. 근데 개경으로 오는 도중에 강조 아버지한테 편지가 또 와요. 자 지금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목종을 죽여버렸고 자기가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하고 개경으로 가요. 자 개경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쪽이 네, 목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봤는데, 자, 그러니까 목종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조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어요. 자, 근데 결국은 한번 칼을 뺐는데 돌아갈 수 없죠. 잘못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쵸, 반역죄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가 여기서 개경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목종을 어떻게 했어요?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김치향 죽이고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을 모두 죽여버리죠. 천추태후는 왕손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가둬요. 그리고 목종은 폐위를 시킨 다음에 유배를 보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살아남은 고려 왕실의 왕손이 누구밖에 없어요. 내려서 대량원군밖에 없죠. 헌혜왕후 황보씨,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 대량원군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단 말이에요. 자기 라이벌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기도 하죠.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왕건의 손자이면서 증손자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대량원군을 천추태후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량원군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 대량원군 머리를 빡빡 깎게 한 다음에 절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절에 들어가서 사는데 하루는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음식 대접한다고 그 음식에 독을 잔뜩 탄 거예요. 자, 근데 그 절에 사는 그 스님이 진관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이 진관이란 스님이 대량원군이 그 음식을 먹으면 죽을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이 대량원군을 산속에 있는 굴에다가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천추태후 사람들이 음식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 이제 그 음식을 좀 남겨뒀다가 그 음식을 까치 그리고 그 새들한테 먹으라고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 새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대량원군은 어렸을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 무렵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목종을 죽여버리고 김치향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대량원군을 모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8대 임금 현종이다. 현종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5살 때까지 같이 살던 친아빠 있죠? 그 왕국을 왕으로 추존했겠죠? 그 추존된 왕이 안종이에요. 근데 넘버링 안 했죠? 실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죽은 다음에 아들 현종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 왕국과 이 왕국을 대종욱, 안종욱 이렇게 불러요. 고려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죠? 네. 자, 대량원군이 그 왕이 되기 직전에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꿈속에서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뭐, 다듬이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엔 다리미질 하죠. 근데 예전에는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빨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빨래를 잘 펴려면 이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그 천을 이렇게 두들겼다 그래요. 그걸 다듬이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듬이질 할 때 나는 그 나무가 돌 두드리는 소리를 어근당 어근당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현종이 꿈속에서 닭이 우는 꽃기호 소리를 들었고 다듬이질하는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어근당 소리를 들었. 자, 꽃기호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꽃기호는 한자로 이 소리만 나는 걸 풀었으면은 고기 위 쓰거든요. 고는 무슨 고자일까요? 높을 고. 귀는 무슨 귀자일까요? 귀할 귀. 위는 뭘까요?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높고 귀한 자리에 어떻게 된다? 오른다. 어근당은 뭘까요? 어는 임금이 주시는 수를 어주라고 하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어부라고 하죠. 이 어는 임금을 뜻하겠죠? 근은 뭘까요? 근.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당은 마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임금 자리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왕위에 오른다는 거죠? 이런 꿈을 꾼 현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뭐의 냄새가 짙어요? 가짜. 그쵸. 조작이나 가짜의 냄새가 짙죠? 현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현종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종이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 권력을 현종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죠. 강조가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당시 이제 어린 왕 현종을 세워놓고 이제 그 휘둘렀단 말이에요, 권력을. 이제 막 현종은 20살, 19살의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아까 이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다 그랬죠? 이때 성종이 외교 담판을 잘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고려가 차지했죠, 오히려. 그죠? 근데 여기를 거란이 떼어주고 보니까 두고두고 여기가 좀 아까운 땅인 거예요. 거란이 속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거란 성종이 저거 고려 안 되겠는데? 저거 언제 한번 다시 쳐들어야 가겠는데? 벼르고 별렀는데 마침 고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신하 강조가 왕인 목종을 죽여버리고 정변을 일으켰죠. 야, 니네 뭐야? 목종은 원래 우리 말 잘 듣는, 우리한테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저 신하 주제에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운다고? 너 이거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어. 자, 명분. 그치. 거란이 그 명분으로 또다시 쳐들어온답니다. 자, 이게 거란의 몇 차 침략? 2차 침략이. 이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자, 1차 침략 때 80만이었다면 이번에 40만 정도를 동원해. 자, 근데 80만이라는 숫자, 40만이라는 숫자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이 당시 거란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이에요. 근데 80만이 어디서 나요? 뻥튀기죠? 실제로는 한 8만, 4만, 10배 정도 부풀린 거. 자, 이렇게 해서 성종이 쳐들어왔어요. 자, 쳐들어왔는데 이 강동 육주 중에 있었던 흥화진이라는 곳에 자, 명장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양규라는 장군이었어요. 자, 흥화진의 누구? 영웅이죠, 이 사람. 자, 이 흥화진이 워낙 험하고 저항이 커가지고 거란 군대가 이 흥화진을 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흥화진을 냅두고 고려 수도 개경으로 직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개경은 당시 거란 성종의 본대를 지킬 만한 병력이 없었어요. 당시 성종, 현종 옆에 있던 나이 36살에 뒤늦게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근데 급제할 때 장원 급제했어요. 늦게 급제했더라도. 과거 시험 평균 붙는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이 사람 몇 살에 과거 시험 급제했다고요? 36살에 급제했다. 남들보다 10년을 늦게 급제한 거예요. 근데 늦게 급제했지만 그쵸. 장원 급제했고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할 말은 반드시 했던 자, 강감찬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이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현종한테 건의를 해요. 지금 개경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일단은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가라 그래. 임금이 수도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를 파천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도 불러요. 자, 임금이 어딘가 이제 나서게 되면 막 먼지가 일겠죠. 그죠? 그 먼지를 뒤집어 쓰겠죠. 뒤집어 쓸 먼지 진 해가지고 몽진이라고.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를 파천 혹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몽진. 자, 고려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 호상국 통일 이전에 왕건이 차지했던 곳. 여기 어디예요? 나주 지역이죠? 나주 지역으로 현종이 몽진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거란 성종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서 개경을 함락해요. 자, 그리고는 성종이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란 장군들이 성종을 말려요. 지금 이제 거란에서는 그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양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 유목 생활한단 말이에요. 거란 사람들은. 얘네들 이제 풀이 또 자랄 때라 가지고 여기 자기네 그 나라로 돌아가서 생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 지금 쳐들어갔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거란 성종이. 자, 이때 현종은 이 거란군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망가는데 자, 도망갈 때 고려가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려 현종 곁을 지키는 병사들이나 장군들이 50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이때 강감찬 장군은 요 북방의 양규나 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고려사에 더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이때. 아마 이 북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거란군이랑 더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현종은 이때 남쪽으로 도망을 쳐 내려가는데, 이때 그 지키는 사람이 50명이 채 안 됐다 그랬죠? 이때 심지어는 지방의 향리들, 우리 이제 호족이라고 안 하고 향리라고 한다 그랬죠? 향리들 중에 일부, 고려 왕실의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향리들 중에 일부가 활을 준비해가지고 그 왕이 지나가는데 숨어가지고 활을 쏘게 됐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막 도망치는 병사들이 매일매일 이어졌고, 자, 심지어 전주 지역의 절도사 조용겸이라는 사람은 왕이 왔는데 그 관복을 입지도 않고 평상시 입는 옷들 있죠. 그냥 이런 일반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오셨소? 가시오. 여기 머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왕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공주 지역, 웅진이었죠, 과거. 공주 지역의 절도사였던 김은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은부라는 사람은 지금 현종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옷도 못 갈아입고, 옷도 2주일 동안 못 갈아입었다 그래요. 옷도 못 갈아입고 먹지도 못하고 어려운 왕을 이 김은부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요. 목욕물도 데워놓고 음식도 잘 진짜 왕한테 대접하듯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도 대접하고 심지어는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쓸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줬다. 현종이 이걸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잊지 않죠. 못 잊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김은부 외에도 이 병사들이 도망가는데도 현종의 끝까지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장군이 강감찬은 요때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아마 북쪽으로 가 있었을 것 같고, 지채문이라는 장군, 왕의 마지막 호위무사, 지채문, 그리고 또 한 명의 충신,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채문은 왕을 위협하는 도적들이나 산적들 혹은 향리들을 상대해서 싸웠던 호위무사고, 고려 성종을 어떻게든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란 성종을. 자, 이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거란 성종한테 보내요, 현종이. 하공진이 거란 성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고려가 당신 내가 돌아가만 준다면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거란 성종이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하공진이 얘기하는 거나 용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하공진을 냅뒀을까요? 아니면 데려갔을까요? 데려간단 말이에요. 인질처럼. 자, 이렇게 해서 거란 성종이 돌아가게 되고, 자, 거란 성종이 돌아가는데, 거란 성종의 후방을, 홍화진을 지키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힌 장군이 누구다? 강감찬 이때 소재가 확인 안 되고 누구? 양규였다. 처음에 홍화진이 함락 안 됐다 그랬죠. 자, 근데 거란 성종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군량 보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군량 보급 부대를 공격하고, 거란 성종이 돌아갈 때 후방을 계속 공격해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려사 기록에 30일 동안 7번을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자, 그리고는 거란 군사를 10,000명을 죽였고요. 잡혀간 우리 고려 사람들 30,000명을 포로에서 구출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양규가 맹활약을 벌여요. 그러다가 활약을 버리다가 마침내 성종의 군사 본진이랑 맞부닥친 거예요. 양규의 부대는 700명이었어요. 성종의 군대 아까 몇 만이라 그랬죠? 적어도 4만 정도로 추정된다 그랬죠? 4만 대 700. 어떻게 했을까, 양규가? 물러서지 않았죠. 양규 장군과 귀주별장 김숙흥. 자, 그 700명이 4만 명에 맞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700명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되죠. 양규랑 김숙흥의 최후가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맞아요. 자, 이 둘 다, 자, 이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고슴도치라는 얘기도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고려사에. 둘 다 전사를 하죠. 하지만, 자, 거란 군대가 고려군을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됐죠.
숫자는 적었지만 한 번 덤볐다, 싸웠다 하면은 자, 목숨을 버리고 덤벼드는. 자, 이렇게 해서 거란 성종이 퇴각하면서도 큰 피해를 입고 돌아가요. 자, 이게 거란의 2차 침략이에요. 현종은 거란 성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주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돌아오면서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해줬던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딸과 결혼을 한다. 자, 김은부의 딸이 무려 3명이나 현종에게 시집을 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맞아들이는 그 딸 셋, 그 원성왕후, 원혜왕후, 원평왕후 셋이 있는데, 현종이 이때 이게 다 성이 뭐라고 이 왕후들 성씨가? 어느 성씨? 아니, 김씨죠, 김씨. 김은부의 딸이니까. 원성왕후가 아들 둘을 낳는데 이 사람이 9대 임금 덕종, 10대 임금 정종. 앞에 정종이랑 한자가 달라요. 덕종, 정종은 덕종 19살, 정종은 20대 중반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그래서 원혜왕후의 아들이었던 11대 임금이 문종. 이 문종 임금은 30년 넘게 왕을 하면서 60대 초반에 죽어요. 장수했죠? 그렇게 해서 현종에서 이제 문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왕위 계보가 시작이 된다. 자, 현종 때부터 그동안 고려 초반에 1대 임금부터 7대 임금까지 막 복잡했죠. 그게 정리가 되고 현종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 계속 고려 왕위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시조라고 불러요. 자, 우리 고려의 시조는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근데 왕건 죽고 나서 초기에 막 왕위쟁 탈전이 많았죠. 그러다 그게 정리된 게 어느 왕 때예요? 현종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종 때부터 그래서 현종을 중시조라고. 조선시대도 태조 이성계 이후에 초기에 조금 복잡했죠. 태정, 태세, 문단까지 복잡했죠. 그 다음에 어느 왕 때부터 비교적 안정돼요. 세조 때부터 완성된단 말이에요. 조선의 중시조는 세조, 고려의 중시조는 현종, 대량원군 현종이다. 자, 양규가 이렇게 거란을 막아낸 다음에 자,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죠. 그죠? 이번에는 그 소손영의 형이었던 소배합을 보내요, 성종이. 자, 이번에는 10만 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자, 흥화진 지역에 또 쳐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준비됐던 그 흥화진 앞에 흐르는 강가로 적을 유인했다가 강물을 막아놓은 거를 터트려가지고 강물로 적에게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자, 흥화진 전투는 수계,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가지고 적을 무너뜨린 전투예요. 자, 그 다음에 귀주 벌판, 땅이죠? 이쪽으로 거란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강감찬이 여기서 적을 포위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3차 침략, 유명했던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이죠. 강감찬은 칼싸움 잘하는 무신이다, OX? X. X죠. 강감찬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과거 시험 장원급제 했다 그랬죠? 강감찬은 문신이에요, 문신. 문관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무신들을 선발하는 묵과 과거 시험이 거의 시행이 안 됐어요. 없진 않았고 예종 때 잠깐 고려 멸망하기 직전 공양화 때 잠깐 실시되지만 묵과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문과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인재 선발하는 건 다 문과였단 말이에요. 혹은 스님들 보면 승과 기술관 보면 잡과였는데 문과 출신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문신, 무신 중에서 지위가 누가 더 높았을까요? 문신들이 높았어요. 무신들은 이렇게 거란족 쳐들어오고 여진족 쳐들어오고 몽골족 쳐들어올 때 열심히 싸웠는데도 대우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 불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커졌겠죠. 이 무신들이 고려 문신들을 다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정변? 무신정변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우리 저기 교재로 가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태조 왕건 때 부인들이랑 얘기 설명을 쭉 했죠. 이 얘기를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교과서 한 줄, 두 줄 나와 있고.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고려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성종 때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거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성종의 뒤를 이어서 성종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목종, 경종의 아들 목종이 즉위했죠? 근데 목종의 엄마, 헌혜영과 황보씨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란 남자친구랑 나쁜 짓을 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강주의 정변이 일어났고, 강주가 목종을 폐위한 다음에 죽여버렸죠? 그리고서는 절에 숨어있던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웠죠? 대량원군의 엄마도 성종의 여동생이었죠? 기억나죠? 에나타가 죽었던. 그리고 현종의 아버지도 누구였어요? 왕건의 그 아들이었죠? 신성왕후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왕건의 아들 안종왕후이었죠? 자, 그 둘 사이에서 낳은 현종이 즉위한다. 중시조라고 불렸죠, 현종이. 1차 침략 때는 소송령, 2차 침략 때는 강주의 정변을 빌미로 해서 그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다 그랬죠? 자, 이거를 양규가 고슴도치가 돼가면서 목숨을 잃고 끝까지 활약을 해가지고 거란군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현종은 이때 나주로 몽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주 지역의 절도사 김은부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려 왕실을 이어간다 그랬어요. 3차 침략 때는 소손룡의 형이었던 소배합이 쳐들어왔어요. 소씨는 그 거란의 외척이라 그랬죠? 황씨 쪽 가문이에요.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 군대를 모두 몰살을 시켰죠? 그래서 거란은 이때부터 고려를 함부로 얕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장성을 하나 이제 고려가 쌓게 돼요. 자, 압록강 하구에서 이쪽에 도련포라는 곳에 이르는 이름하여 천리. 자, 한국사에서 천리장성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여기 요동에 세웠던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죠. 당나라 침략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거란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죠. 3차 침략을 막아낸 다음에 쌓은 거예요. 그 다음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아요. 나성은 이 나가 무슨 나자냐면 금을 나자예요. 수도 개경을 수비하는 외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란 침략을 막아낼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로 거란은 고려를 효과적으로 쳐들어오지 못해요. 잠깐 쉬었다.